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들의 민주주의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토론을 큰 나무처럼 지지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영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줄 변호사입니다. 오늘 청소년 위원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논리를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톡톡 튀는 생각으로 우리들의 민주주의 참여해 주신 청소년 위원님들 토론에 임하는 자세 한 번씩 들어볼까요?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토론하겠습니다. 중3 유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1 박의준입니다. 오늘의 최연장자로서 다른 청소년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생각하면서 균형 있는 토론자가 되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간다. 초등학교 5학년 강예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중1 차성재입니다. 오늘 토론에 대한 저의 소신을 탈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위원 중 막내 초사 김서준입니다. 나이 많은 위원분께 지지 않는 당돌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 위원님들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빠지면 섭섭한 코너죠.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 시작합니다. 네, 청소년들도 형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1번 만 10세, 2번 만 14세, 3번 만 16세. 우리 서준 학생. 만 16세. 3번 만 16세. 왜죠? 제 나이가 많아서요. 아, 제일 나이가 많아서? 네. 땡! 저요. 예서 학생. 2번 만 14세. 만 14세? 네. 왜요? 만 16세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른 나이와 그나마 두 번째로 비슷한 나이라 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추론이었어요. 정답! 네, 정답은 바로 만 14세입니다. 유수아 위원 나이부터는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박영줄 변호사님이 부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만 10세에서 13세,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까지는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서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보호처분이란 걸 받게 되고요. 만 14세 이상부터는 성인처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와 이어진 문제예요. 만 10세부터 13세까지는 형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호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회봉사 활동하기, 2번 소년원 가기, 3번 벌금 내기. 정답은 뭘까요? 성재 학생. 3번 벌금 내기. 벌금 내기는 아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죠? 벌금을 내는 거는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 네 의미 있는 접근이에요. 정답. 와.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저는 그 보호 처분이 막연하게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회봉사 활동과 소년원에 가는 것도 보호 처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호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환경 같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걸 의미하는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소년원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는 사회봉사 명령도 보호 처분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은 줄줄이 엮인 사탕처럼 마지막 문제도 앞선 문제들과 연관이 있어요. 구성이 좋죠? 네. 자, 청소년이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는 게 사회봉사 처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봉사는 최대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100시간 이내, 2번 200시간 이내, 3번 300시간 이내. 송재. 2번 200시간 이내. 네. 왜죠? 저희 도덕 배울 때 도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네. 야, 수업을 열심히 들었네? 제가 또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 정답! 네, 답은 바로 2번입니다. 200시간도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저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사회봉사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호 관찰 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호 관찰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100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 관찰 기간이 장기로 2년인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퀴즈 우승자는 차성재 학생입니다. 자,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몇 번째 받는 거죠? 저 이제 세 번째. 거의 의회상식 퀴즈 왕이에요. 제가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항상 우리 의회상식 퀴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보고 계신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징벌에 관련된 것입니다. 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대표 제안자는 누군가요? 접니다. 퀴즈 왕의 대표 제안자까지. 자, 우리 차성재 위원, 왠지 가슴속 깊이 쌓아둔 게 많을 것 같은데 주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된 시대.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혼내십니다. 말로도 저희를 때리시고 너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준다면서 딴 생각이 더 나도록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거기다 많이 잘못했다 하면 등짝도 세게 내리치시고요. 혼내는 방법도 강도도 그날그날 부모님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어른이라고 청소년을 혼낼 권리가 있는 걸까요? 징벌 없이도 우리들을 올바르게 키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청소년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는 부모님들의 징벌 할 수 없도록 금지해주세요. 네. 징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징벌은 잘못에 대해 부모님들이 벌을 준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뭐 때리고 벌 주고 혼내고 하는 행동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저도 사실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게임기 사달라. 조르다가 등짝 스매싱. 네,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부터 흥미로운 오늘의 토론 주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아리의 회초리 3대까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왜 때리나요? 부모님의 자제로 때리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때릴 때 보면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것 같아요. 공포감을 주는 체벌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체벌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징벌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매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매 한 대도 때리면 안 된다 대 매 한 대는 된다입니다.
정말 그 한 대만 때리고 안 때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체벌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잘 되라 때리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부모님이 날 때릴 때 보면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것 같아. 아니면 그렇게 세게 때릴 리가 없어. 미워서 때리시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혼나시길래 그 정도로 느끼는 거죠? 엉덩이를 더 세게 네. 팡팡 때리는데 엉덩이를 팡팡. 네. 팡팡 정도 괜찮지 않나요? 퍽퍽 아니면? 팡팡이 아니에요. 그 팡팡이 아니에요? 팡팡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크게 혼나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왜 때리나요? 사랑의 매도 안 된다. 때리는 건 무조건 안 된다. 여기에 혹시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신가요? 말로 하기보다 때리면 더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말로 혼낸 건 금방 잊어버리지만 때리면 잘못을 오래 기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매를 맞으면 사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깨닫기보다는 그 공포감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있는 부모님이 약한 아이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아이에게 권력 있는 사람이면 내가 남들을 때려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규율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공포감을 주는 체벌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체벌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체벌이 가능한 부위는 어딘가요? 그리고 매는 몇 대까지 괜찮다고 생각들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손바닥에 3대까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손바닥 세대. 체벌은 신토부리가 좋죠. 신토부리요? 네. 종아리에 회초리 3대까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는 많이 맞으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등짝 3대 정도까지만. 안 보이는 곳?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위원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체벌 가능한 부위는 부모님과 합의가 된다면 3대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나마 등짝이 괜찮다는 거지. 네. 그렇다고 꼭 맞고 싶진 않아요. 그쵸. 네,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매 맞았던 때의 추억이랄까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학습지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학습지 안 하고 뭐 했죠? 학습지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네. 앉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오빠랑 싸우다가 제가 오빠 얼굴을 발로 차버려서 네. 아빠가 저를 막 때렸는데 오빠 얼굴을 발로. 야, 태권도를 배웠나요? 조금. 진짜로? 네. 그래도 그 덕분에 다시는 오빠 얼굴을 안 때린 것 같아요. 정말 그 매 맞았을 때의 기억은 서러워서 또 가슴에 잊히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체벌이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에서 아동학대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버리거나 혹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혹은 아동을 방치해서 방임하는 그런 경우를 아동학대라고 보고 있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중대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아동학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체벌을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도 금지해야 한다 대 벌 서는 것 정도는 괜찮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들에게 벌 세우기도 안 된다 그러고 체벌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저희를 혼낼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 세우기는 체벌을 대체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벌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하면요, 저희 엄마는 바로 눈을 부릅뜨고 낮은 네. 목소리로 네, 너 뭘 잘못했어? 너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눈물부터 나옵니다. 무섭구나. 아이들은 말로만 설명해줘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맞아요. 굳이 몸을 힘들게 벌을 세우고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엄마는 아주 현대적으로 저를 교육하시는데 제가 잘못을 하면 이 현대인들의 필수품 네. 핸드폰을 그게 더 싫다. 핸드폰을 압수하십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진짜 고통스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손 들고 벌 서는 것 정도만 생각했는데, 야, 이런 참신한 방법으로도 또 교육을 시킬 수 있겠네요. 벌 받는 것 역시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이 만약 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할지 기준을 한번 정해볼까요? 네, 벌 받는 시간은 얼마만큼 받는 게 좋을까요? 저는 생각 의자에 30분간 앉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의자? 거기서 딴 생각하면 되잖아요. 딴 생각. 알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의견. 네. 저는요 벌 받는 데는 그래도 보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손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30분. 손 들면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도 애 맞는 것보다는 엄마들은 꼭 혼낼 때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내도 되는데 꼭 막 옆집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혼내니까 가끔은 외할머니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가 얼마나 잘했는지. 녹음해 와가지고 이게 들려줘. 네. 봐, 할머니도 이렇게 말하잖아. 엄마도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네, 그럼 더 혼나요? 적어도 혼날 때 남 앞에서 혼내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일은 혼나도 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혼나면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화나고 부끄러워서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옛날에 그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빨개 벗겨가지고 막 쫓아내기도 했거든요. 문 밖에.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문 밖에 그건 엄청 복도에서. 좀 창피하고 막 되게 부끄러워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부모님들이 혼낼 때 많이들 너 이따가 보자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랑 상황을 벗어나서 정말 이따가 혼내시면 왜 혼이 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네.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상황에서 혼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따가 보자 하고 까먹으시면 좋잖아요. 그런 상황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위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혼내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왜 혼내는지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VCR 주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필요 없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분이 두 분. 훈육은 필요한데 그게 꼭 체벌을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체벌은 그냥 폭력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나를 이렇게 때려가면서 훈육을 해야 하나? 내가 맞을 만큼 큰 죄를 지었나? 아니 내가? 이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제가 그 사례를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 동생이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에 대해서 그때 맞았던 그 감정들이 되게 트라우마로 깊이 새겨져 있어요. 아직까지. 말로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뒤돌아서 손을 들다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해라 했었는데 이게 딴 생각하는 의자. 이게 아이가 점점 이제 나이가 갈수록 이게 별로 무섭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리 제가 무섭게 화를 내거나 표정을 무섭게 짓거나 해도 아이가 듣지 않고 계속 그게 장난처럼 반응을 해서 매가 필요하다고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를 들지 않아도 그냥 자기의 잘못을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와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되게 체벌이 그러니까 뭐 매를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정말 아이들한테 체벌을 아예 못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면 저는 정말 선생님, 부모의 권위가 정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워낙 교육이 빨리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런 쪽으로 정말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죠. 막 촬영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때리는 거 촬영해가지고 신고하고. 아이들이 그냥 그래서 아마 이게 법적으로 더 제재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냥 부모들이 정말 그냥 조금만 이렇게 툭 쳐도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부모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아이들은 이게 학대다 뭐다 하면서 신고하고 긍정적인 것보다 아이들이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때리는 거는 폭력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제 말로써 대화로서 또 엄격하게 무섭게 이렇게 설득으로도 안 된다면 엄마가 말로 해서 안 되면 너는 어떤 기관에 상담을 하러 가던가 그러니까 더 전문가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도저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에서 이게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게 사회적으로 도와줘야지 체벌을 없애고 이게 좀 더 아이를 위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혼내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그래도 안 된다. 네, 그래도 안 돼요.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때리는 게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징벌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사는 것도 지겹고 혼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말로만 하지 마라 정도만 혼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금지. 말을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때리는 것도 안 된다. 혼내는 것도 안 된다. 걸서기까지 안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징벌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부모님은 자녀 징벌의 권리가 있다, 없다 입니다. 청소년들의 징벌에 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현행 민법에서 친권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915조 조항을 보면 친권자는 자녀를 교육하고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서 체벌권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7월 29일에 사실상 이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없애자는 의미는 혹시나 이런 체벌권을 근거로 해서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삭제하자는 논의가 생긴 것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훈육 자체는 현재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규정을 삭제만 할 것인지 필요한 수준에서의 훈육은 가능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새로 법안으로 넣을지가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핫한 주제인 줄 알고 제안한 건가요? 그렇게 핫한 주제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 징벌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아이들에게 무지막장 소리만 지르지 말고 왜 잘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줘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저희가 부모님 세대를 조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네. 저희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체벌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셨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커서 어른이 된 요즘에는 때리는 게 허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징검다리인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혼란할
혼란을 겪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른들을 좀 더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어른스러운 네,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를 꼭 그렇게 징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학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징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때는 아직 뭘 모르니까 맞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고요. 중학생들은 일단 용돈이 끊기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고 네.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잔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는 언니는 이렇게 손바닥 맞는 거는 그냥 혈액순환 돼서 차라리 더 좋다고.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긍정적. 혈액순환까지. 네. 자,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할 말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저는요, 우리가 혼나지 않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부모님과 소통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였죠? 부모님의 징벌을 금지해야 한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들어주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아니, 토론 시작 때는 부모님의 징벌을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와, 역전됐어요? 우리 차성재 의원은 본인이 이제 대표 제안자로 이 의견을 내놓고는 마음이 변했어요? 네, 아까 부모님들 아까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때리는 데는 다 네. 이유가 있구나. 말로 해도 안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또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영상을 통해 느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토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면 내가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찬성 2, 반대 3으로 차성재 위원의 의견은 부결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다양한 생각들을 많은 분들께 이야기해준 청소년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 뿅 안녕.